대표적인 또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있다면 바로 신민회가 있습니다. 신민회. 190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신민회는 새로운 신자, 백성 민자예요. 새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신자에 좀 주목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이제까지 그 개화파 지식인들, 이 개화파 지식인들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정을 목표로 쭉 달려왔다면 이제 이 신민회부터는요, 새로운 신입니다. 이제 그것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민회가 한 역할들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신민회가 한 역할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에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입헌군주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종도 퇴위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제는 순종이 즉위했지만 순종은 일제에 의해서 즉위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는 새로운 질서, 바로 공화정을 들고 나옵니다. 공화정. 예, 공화제를 지향합니다. 공화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신민회부터는요, 이제 공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1907년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은 이제 군주제보다는 공화제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가시면 여러분들, 1940년대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 그다음에 화북지역에서는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이제 충칭에서는 임시정부,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 모두가 다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공화제였거든요. 공화제. 그러니까 이런 공화제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신자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민회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신민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안창호라든지 또는 양기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또는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겠죠. 신민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약했던 어떤 그런 단체,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은 신민회와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화제를 지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 이 신민회가 참 앞에 있었던 여러 단체들은 지금 핵심이 계몽 아닙니까? 그죠? 그 계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그런 목표도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목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뭘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 군사력을 양성해서 종국에는 무장투쟁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애국개몽 운동단체는 그런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냥 개몽,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지 무장투쟁까지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국외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고 하는 게 신민회가 지금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무장투쟁은 준비하자는 얘기지 지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준비론자들입니다. 이들도 준비론자입니다. 그래서 국외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런 그 흐름들이 국외독립운동기지, 이 신민의 대표적인 국외독립운동기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들 요 지역, 여기 삼원보, 이 삼원보에 국외독립운동기지가 또 세워지게 되거든요.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되는 바로 신흥 강습소,
신흥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신흥학 강습소 이후에 신흥무관학교 이 출신들이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들, 그들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신민회는요, 여러분들, 공개단체가 아니에요. 이거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예, 비밀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하면 여러분들 요와 이 이름이 유사한 단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간회거든요. 예, 신민회와 신간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거든요.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친 그런 단체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단체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신민회와 일제강점기 신간회는 꼭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식사능업, 해야 되겠죠. 식사능업.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 자기회사라든지 이 태극서관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제 이승훈, 여기 있는 이승훈 같은 인물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학교를 일단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와 그 다음이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있다라는 거. 오산학교가 이제 이승훈과 관련된 학교고요. 대성학교가 이제 안창호와 관련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언론.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양기탁입니다. 또 신민회와 또 연결고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신민회는 구한말에 그 국권 회복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